기본 예의는 좀 지켜주시죠. 할 이야기 있으면 밖에 와서 하셔도 됩니다. 정말 싫습니다. 성인들 대상으로 조용히 하세요 하는 소리. 알아서 지키세요. 여기 다 큰 사람들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정말 이상한 자리입니다. 그래 되면. 갑시다. 이번에. 자, 피벗 테이블 3. 교재 페이지 수는 165페이지고요. 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임금 명세표의 시기를 열 근속 기간을 행으로 처리하고 값의 기본급 상여급의 합계를 순서대로 계산하세요. 자, 문제 유형을 하나 파악을 해두면 사실은 순서대로라는 표현이 사실은 문제에 원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요 근래에 순서대로 계산하세요라고 나오죠. 왜냐고요? 당연히 순서대로 할 줄 알았는데 순서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명시를 정확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 문제, 과거 문제하고 지금 문제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좀 약간의 표현들이 좀 틀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 느끼면, 아, 채점할 때 자기네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뭐 그런 정도. 자, 그러면 그 다음 첫 번째 상황까지 읽을게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의 A18셀로부터 시작하시오.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은 자, 이게 잠깐만요. 우리 이제까지 풀었던 문제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내용은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예? 어떤 내용이라는 게 지금 여기처럼 범위가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라는 표현 안에 데이터 전제 조건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병합된 셀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렇게 선택하셔야 된다. 친절하게 범위가 주어져 있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인데 간혹 없는 문제들이 특히 피벗 테이블 같은 문제들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없으면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아까 정렬할 때 이야기를 한번 하고 온 겁니다. 자, 삽입의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분석할 데이터가 필요하다.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첫 번째 삼각형의 동일 시트라고 그랬죠. 기존 워크시트. 피벗, 예? 예? 방금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한테 아니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지금 하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지금 그 갑자기 딱 그 이야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어디 갔지 이거 잠깐만요. 아니, 다른 분이 또 계시면 또 똑같을 줄 모르는데 자 보세요. 이거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된다 했잖아요. 이거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면 병합된 셈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능에만 충실하면 안 된다. 이거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제란 게 있어야 된다니까 항상. 이런 전제에서 그 기능을 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강조를 하지 않는 건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우리 머릿속과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엑셀의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지 않는 거고 지금쯤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오늘 벌써 몇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뭡니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자, 그래서 여기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 삽입의 피벗 테이블. 자,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 위치 임명안에 커서 놓으시고 A18셀. 확인 하면 빈 피벗 테이블이 나타날 거고 자 문제에
지기를 열, 지기 필드를 열, 근속 기간을 행, 값에는 기본급수의 합계, 기본급 필드,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계값이 기본값으로 나오고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맞다. 넘어갑니다. 상여금의 합계, 상여금 필드를 끌어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그러면 순서대로 계산하시오. 오케이. 자, 두 번째 삼각형 가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 근속 기간은 1에서 6에서 10, 11에서 15, 16에서 20 그룹으로 표시. 자, 그룹이라고 하는 건 부분합할 때 나왔죠. 뭐라고 설명드렸죠? 그룹. 에? 그룹. 자료의 성격이 같은 것들이 묻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내용은 1부터 5까지 자료의 성격이 같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값이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룹이라는 건. 그건 당연히 그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근데 성격을 그럼 이렇게 묶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성격이 저 포함해서 이렇게 뭐 죄송합니다. 성격이 내성적이다. 여기는 외향적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자료의 성격이 같은 것들끼리 묶겠다라는 개념이 그룹이니까 똑같은 값이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1에서 5 하면 자, 그게 그룹이죠. 그러면 내가 작업의,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작업의 단위가 필드 단위로 이루어진다 했죠. 그럼 지금 그룹 처리를 해야 될 필드는 뭐죠? 근속 기간이죠, 문제 잘 읽어보세요. 근속 기간. 그러면 셀 포인트를 옮겨서 분석의 활성 필드, 선택 필드, 근속 기간인 거 확인하시고. 됐습니까? 그룹이라는 기능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래서 세 번째 항목에 보시면 세 번째 항목인지 오른쪽 어쨌든 그룹 필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명령 단추 이름이. 거기 마우스 포인터만 잠깐 올려보시면 박스 안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 숫자 또는 날짜 필드를 그룹합니다. 그럼 지금 숫자 데이터죠. 그러면 이 기능을 통해서 클릭. 이렇게. 그러면 그룹화 창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시작 끝값을 자동으로 인식했다. 필드에 있는 시작 끝값을 자동으로 인식했다. 요 값은 자동 인식하지만 수동으로 인식할 수도 있죠.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그룹의 내용에 시작값이 1이고 끝값이 20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단위는 그룹화하는 단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룹화 단위. 그러면 지금 1부터 5, 6부터 16, 11부터 15, 16부터 20까지 묶었으니까 몇 단위로 묶은 거죠? 5 단위로 묶은 거잖아요. 그러면 화면상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 이런 식으로 묶여져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4는 5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럼 6부터 10까지 하면 7, 8, 9, 10이 묶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자료에서 6은 없으니까. 이렇게. 해제하는 방법은 당연히 해당 필드가 선택되어져 있어야 될 거고 오른쪽에 그룹 해제 보이세요? 클릭. 다시 그룹 필드. 시작값, 끝값 자동으로 인식, 경우에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시작, 끝값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룹화하는 단위는 문제의 내용에 따라서 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5. 확인.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틀린 것 같기도 한 느낌 아니죠? 잠깐만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감영역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죄의 첨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이용하여 진행하시오. 이건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 일단 감영역에는 두 개의 필드가 존재합니다. 기본급 필드와 상위급 필드. 그러면 해당 필드명을 선택.
마우스 포인트 옮기셔서 활성 필드, 선택 필드, 합계 기본 값인가 확인하시고 표시 형식 처리를 여기서 할 수 없으니 필드 설정 창을 열어서 표시형 값 필드 설정 창에서 표시 형식 숫자 범주에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 확인 확인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하나 더 있죠. 상역은 필드 선택하시고 필드 설정 표시 형식 숫자 범주에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 체크 확인 확인 이렇게. 자, 그 다음 네 번째,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행의 종합계 표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자, 아까 요거 하셨네요. 표시 숨기기 개념이니까 일단 이 기능은 디자인 탭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레이아웃의 약간 총합계 부분. 자, 국어 실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 반대 극부로 해석하면 열의 총합계만 표시한다라는 이야기 되겠네요. 열의 총합계만 표시. 그 다음 빈셀은 별 표시 기호로 에스트리크 별 표시로 표시하시도록 하시오. 자, 앞에 봅니다. 이게 빈셀입니다. 빈셀, 값이 없는 셀. 이런 것들. 여기, 이런 것들. 이거 왜 값이 없을까요? 여기는. 요약값이 왜 안 나타날까요? 합계값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아까 행과 열이 무슨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응? 조건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부터 5까지의 부장에 해당되는 레코드가 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격리부 부장에 해당되는 뭐 20개의 레코드 중에 격리부 부장에 해당되는 레코드가 있어야만 여기에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요. 여기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런 레코드를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찾아보니까 없다라는 이야기죠. 없으니까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값도 여기 나타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빈셀. 자, 그러면 지금은 표의 구조가 뭐 이런 부장의 개수가 적으니까 그런 건데 이런 항목의 개수가 굉장히 많다면 즉 A4 용지 사이즈를 넘어가는 뭐 이런 표가 있다면 A4 사이즈가 넘어가는 표가 있다면 이게 사실은 눈길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값이 없는 이런 라인에 눈길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 녀석이 잘 가다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표가 굉장히 크면 한눈에 들어서 인지가 잘 안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방지하려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별 표시해 두거나 대시를 넣는 표에다가 표시를 해두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표가 클 경우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작업을 하자는 거죠. 요 기능은 빈셀의 값을 표시한다는 요 기능은 피벗 테이블 상에서 셀 포인트 어디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자, 분석 탭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능적으로 익히셔야 되고요. 아,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게 뭐 어려운 이해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 기능의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냥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옵션. 분석의 옵션. 클릭. 그러면 옵션 창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대화 상자가. 레이아웃 및 서식 탭. 삐죽삐죽 튀어나왔죠? 그 밑으로 가시면 빈셀 표시 보이세요? 이렇게. 어떤 기호, 특정 기호로 비어 있는 셀을 표시하겠다. 지금 별 표시 하나죠. 우리 교재에 있는 건. 확인. 시간이. 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죠. 자, 보고서 레이아웃 아까 뭐라고요? 네? 자, 아까 보고서 레이아웃 뭐라고요? 피벗 테이블의 형태라 그랬습니다. 형태. 그래서 디자인 탭에 있겠네요. 형태니까.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을 우리 예제가 개요 형식이라는 값으로만 지금 계속 나오는데 실제 시험에 테이블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테이블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요 형식. 이렇게. 딴 이야기 없네요. 여기까지 작업이 끝났어. 자, 우리 풀이 내용 끝났으니까 저장 컨트롤 S. 자, 그다음 잠깐만요. 이제 몇 가지만 우리 교재에 없는 이야기들 몇 가지만 좀 할게요. 일단 자, 피벗 테이블의 위치를 뭐 잘못 파악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나 잘못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이런 게 모르니까. 그래서 단순히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판단을 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녀석은 지운다라는 이 구조를 지운다라는 개념이 여기 없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아니요. 이건 구조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데이터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 지우기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행이나 열 경우에 따라서 행열 아니면 지금처럼 셀 범위 상에 따라서 선택하셔가지고 구조를 아예 날려버리는 방법. 이렇게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됐습니까? 이게 뭔가 안 맞다. 거의 안 맞지는 않겠죠. 그다음, 근데 이 위치가 잘못 A18셀에 설정해야 되는데 다른 데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걸 다 날려버리고 처음 하기는 너무나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바꾸는 게 피벗 테이블의 위치를 바꾸는 게 얘기입니다. 제가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따로 메모는 안 해놨는데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하세요. 아무 셀이나. 뭐 이미 셀 아무거나 하나.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옮겨갑니다. 다시 한 번 더 피벗 테이블 이동 한 번 더 실습해 봅시다. 그리고 A18 셀 클릭 정확한 셀. 그리고 확인. 뭐 이렇게 옮겨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시험에 이제 그 디자인 탭에 가시면 우리 아까 피벗 테이블 스타일 조정하셨죠? 여기서 이렇게 아까 뭐 10했나요? 요거 했잖아요. 요거 했죠. 어디서 했으면 여기서 했나요? 피벗 테이블 위에서 했나요? 그냥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 피벗 테이블 이렇게 10이라고 하는 피벗 스타일 10이라고 보통 10이라고 하는 값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럼 그 옆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옵션. 요 서식에 대한 그러니까 요 서식을 다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냥 기존에 있던 옷으로 따지면 스타일이 기성복이라고 했잖아요. 수선해서 좀 입어야 될 사항이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행머리끝 서식을 적용하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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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해보시고. 열머리끝 서식을 적용하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번 그 출제 기준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이렇게. 그다음에 줄무늬 행 서식을 사용하겠다. 요게 이제 어떤 형태를 쓰자 뭐 밝게 보통 어둡게라는 어떤 형태를 사용함에 따라 가지고 이게 줄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면이 이렇게 칠해질 수도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그냥 그거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줄무늬 열도 한번 클릭해 보시고 됐죠. 뭐 2급 시험은 그런 정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거 계약 기간 필드 명령 옆에 역상 형태 보이세요? 이거 필터 목록 단추라고 그랬죠. 그럼 정렬도 가능하고 여기에 자동 필터 세트인가? 그리고 필터도 가능합니다. 밑에 자동 필터 세트인가? 135만 보겠습니다. 물론 점포명 필드에 대해서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도 정렬이 가능하고 필터도 가능하다. 종로 강수만 보겠다. 그리고 필터 해제하실 때는 목록 단추 해당 필드에서 필터 해제. 해당 필드에서 필터 해제. 그래서 저희들 자면 잠깐 우리 교재에 아마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이런 내용들 하셨던 내용들 그룹까지 해서 그 외에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이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시험에 많이 이제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는데 나온다면 이런 겁니다. 이 두 개의 지금 요약 정보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요약 정보에 이건 누구 거죠?
어떤 항목 거죠? 부장이라는 항목에 대한 요약 정보잖아요. 여기는 과장에 대한 거죠. 여기는 이사죠. 그러면 이항 같은 값이면 이 부장이 여기 가운데 와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보기 좋지 않을까요? 예? 부장이 여기 오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과장이 여기 오면 좋지 않을까요? 이사가 여기 오면 좋지. 이게 엑셀에서 무슨 기능이죠, 이게? 지금 설명드린 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잖아요. 세 개의 범위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기능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요거 아니면 그냥 셀 포인트 상관없이 분석 탭에 옵션에 갑니다. 가시면 레이아웃 및 서식에 자 레이블이라는 게 아까 행 레이블, 열 레이블 요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행 레이블, 열 레이블 부분에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 정도는 아마 추가로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장. 기본 골격을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피벗 테이블 리스트로 옮겨가시고 (157) 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잘 안 되시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저하고 같이 또 진행하시고요.
자, 수업 중에 뭐 기능이 잘 되시면 크게 복습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기출문제 푸실 때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뭐 교재나 펼쳐보시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수업 시간 잘 안 되신다. 집에 가서 한 번 더 해보세요. 뭐 그것밖에는. 이게 실기 준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필기도 같이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뭐 내용 읽어보셨으니까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기능이다. 데이터베이스 요만큼 선택하시고,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기능은 삽입의 표의 피벗 테이블 여기를 이용하여 분석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데 요약 집계표를 만드는데 분석할 데이터가 필요해서 제대로 선택하고 들어갔고, 문제에서 동일 시트, 현재 시트, 피벗 테이블 1, 기존 워크시트, 위치 명단에 커서 놓으시고, 시작 위치는 문제 첫 번째 삼각형에 H3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군요. 클릭 확인. 그 다음 구조에 맞게끔 배치하시면 되죠. 부서명행 처리하고, 값에는 자 이건 앞에서 했던 구조가 조금 다르게 뭐 없는, 제가 각각의 영역에 필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랬죠. 한 개 이상이 배치가 되기도 하고, 뭐 기본급 수입 평균 배치하시고 바로 바꿉니다. 야간 수당 뭐 숫자니까 합계가 나올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야간 수당의 평균 바꿉니다. 순서대로 값필드 설정을 해서 성과금, 여기도 합계로 나오니까 이것도 바꿉니다. 제 틀린 거 체크하세요. 잘 되신 분들은. 그래서 지적을 하셔야죠. 그게 정확한 능력이니까 사실은. 자, 그다음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을 바꾸라는 이야기네요. 몇 번? 세 번 해야 되겠네요. 기본과 평균, 필드 설정, 필드의 각 필드에 해당 필드의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그리고 표시 형식, 범주의 숫자 범주, 첨단위 구분 교사. 이게 별거 아닌데 되게 자주 나와요. 지금 문제마다 다 나오죠. 요 최근에 요게 자주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인하기. 그 다음에 야근 수당 평균 선택하시고 해당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그 구체적인 작업이 뭐냐고요? 표시 형식 작업을 하겠다. 그리고 숫자 범주의 첨단위 구분 교사에 확인. 성과가 필드 설정, 필드 설정, 각 필드 설정 창에서 표시 형식 클릭. 셀스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의 첨단위 구분 기호 사용 체크. 나머지는 기본값 확인, 해서 나가면 이렇게. 다른 이야기 없죠? 저장. 그래서 시험에 뭐 나왔던 내용들은 제가 여기 뭐 요 자료, 요 메모하는 이런 자료를 뭐 블로그에 있다 그랬고요. 수업 자료 메모 안에 보시면, 그다음에 따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아까 엑셀 기능 정리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자, 그러면 한 주 끝나니까 진도 빠르죠. 함수가 문제.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70페이지로 갑니다. 교재. 여기 나머지 내용은 어쨌든 설명만 한번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집중해서. 그러면 혼자서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파일을 바꾸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런 폴드 안에 분석 작업 7. 일단 저희들 교재는 170페이지 펼치시고요. 자, 준비되셨나요? 진행을. 이건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교재 내용 읽겠습니다.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자, 통합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없죠. 일단 넘어가야 되겠네요. 표 1, 표 2, 표 3에 대한, 자, 표 1 데이터, 표 2 데이터, 표 3의 데이터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런 데이터에 대한 학과별 정보 인정, 국제 인정, 전공 인정의 평균을 표사의 C5에서 I8 영역에 나타내세요. 어느 영역에? 표사의 요 영역에 나타내세요. 무슨 값을 나타내라고요? 오케이. 평균 값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요. 자, 그러면 G5셀을 제가 선택을 해놓고 엑셀에게 물어봅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G5셀이 어떤 데이터죠? G5셀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죠? 표시가 돼야 되죠. G5셀에는 어떤 데이터가 표시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을 안 하면 문제를 풀지 않겠다 얘기인데. 자, 여기 무슨 데이터가 나타나야 되냐고 여기. 이 셀에는 무슨 데이터가 나타나요? 평균값 계산한다면서요. 그럼 평균이 나타나야죠. 그럼 누구의 평균이 여기 나타나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에. 전기전자공학부의 정보 인정에 해당되는 평균값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고 엑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G5셀이 어떤 의미를 가진 셀이냐고 물어보면 엑셀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생각과 똑같이 대답하겠죠? 아니라니까요. 이 녀석 인공지능 아니라니까요. 우리 생각하는 전혀 다르게 놉니다. 이 녀석이 뭐라고 대답하냐고요? 그냥 G5셀인데라고밖에 대답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를 형성하거나 그러지 못한다고요, 엑셀은. 그럼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모르니까 이 녀석이. 그래서 그러면 이 녀석이 이 셀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것과 이것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자료와 이 자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셀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엑셀은 그러면 이 녀석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녀석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셀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평균을 나타내려면 이 녀석만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전기전자공학부의 정보인증값이 들어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엑셀은 모르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이 위에 있는 제목 역할을 하는 여기를 레이블이라고 항목, 뭐 레이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녀석이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저 비어있는 셀에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그래서 평균값을 나타낸다 했죠. 그래서 이 범위를 식계표, 요약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됐죠? 그리고 통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계산하라 했으니까 통합이라는 기능은 어디 있냐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 자, 통합이라는 기능은 직계표, 요약표와 원본 자료입니다. 원본 자료들이 직계표, 요약표, 표사의 구조와 똑같거나 지금처럼 아니면 비슷하거나 똑같거나 비슷하거나 지금 똑같으니까 뭐 눈에 잘 안 드는데 비슷하다는 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똑같거나 비슷하거나 어찌됐든 그런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개의 집 내용을 한 것으로 뭐라고 있었는데 뭐 어찌됐든 자 그러면 요 기능을 통해서 계산한다. 클릭. 아 그러면 잠깐만요. 요약 직계표를 만드는 기능이라고 했는데 그럼 요약 직계표를 만드는 기능은 오늘 배운 적 있나요? 요약 직계표를 만드는 기능을 오늘 배운 적 있어요? 끝난 지 5분도 안 되는데 피벗 테이블 요약 직계표를 만드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 전제가 뭐였습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근데 여기는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죠. 그냥 표를 이용하는 거죠. 표. 네? 표. 자, 자 통합창에 들어오셨으면 합계계수 평균 최대값 계산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계산할 건 아니지만 또 평균이라고 그랬나요? 문제에서 평균 선택해 주시고 참조는 뭐 하는 곳이냐면 원본 데이터를 설정하는 공간입니다. 원본 데이터를 설정하는 거죠. 표일의 자료를 설정하는데 표일의 자료를 이렇게 설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 논리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1800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 녀석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1800이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없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래야 전기전자공학부 정보인증값들을 모아가지고 평균을 계산을 하죠. 구분이 되어야. 그러니까 여기도 제목 역할을 하는 레이블이라는 부분이 제목, 뭐 레이블,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을 다 선택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야 이 각각의 숫자 값이 의미 부여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여기는 방금 원본 데이터를 설정하는 공간이고요. 실제 통합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추가 단추 눌러서 등록시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표 위의 데이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셔야 각각의 숫자 데이터가 의미 부여가 되어진다. 그리고 추가. 당연히 표 3의 내용도 똑같이 숫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숫자에 따르는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 레이블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야 의미 부분이 이루어진다. 추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정을 했다 손 치더라도 아직도 예를 들면 1800이 무슨 의미의 값이냐고 엑셀에게 물어보면 엑셀이 아직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저 의미 부여를 이제 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밑에 보면 사용할 레이블 첫행 왼쪽열이라는 게 있죠. 자, 원본에서 첫행 레이블 제목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석했어요. 그 다음 원본 자료에서 왼쪽열 제목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석했어요. 체크하시는 순간 이제 1800이 뭐냐고 물어보면 엑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기전자공학부 정보인증값입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이제. 됐습니까? 그러면 데이터 구분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 평균 계산할 수 있겠죠? 각각. 그러면 정확한 위치에 평균값이 들어가겠죠, 이제. 의미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결과도. 에? 확인. 그러면 자, 1507이 나오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까요? 우리 암산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시트상의 셀을 2개 이상 선택하시면 2개 이상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평균 개수 합계값이 나타나는데 평균값이 1507 맞네요. 여기 1507. 요 내용만 아시면 끝입니다, 이제.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자, 통합 3으로 가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내용 방금 내용 그것만 이해되시면 끝. 기능은 뭐 절차는 별로 어려운 게 없잖아요. 자, 통합 3 시트로 옮겨가시고 교재 175페이지고요.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위해 통합 기능이 뭔지 설명드렸죠. 표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원본 자료를 이용하여 요약 식계표를 만드는 기능이다. 위치는 어디 있다고요? 데이터에 데이터 도구의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을 집계표를 만든다. 이용하여 표 1, 표 2, 표 3. 자, 데이터 쭉 훑어보세요. 눈길 시트상에 있는 데이터. 이 문제도 그림 없습니다. 그 그림과 같이 난 표현이 없으면 그림 없습니다. 표 3에서 품목별 데이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의 분명히 마우스로 시작, 키로 시작, 블루투스로 시작하는 품목별 합계를 표 4의 G13에서 HI 1호 영역에 나타나죠. 자, 앞에 보세요. 자, 실제 이제 합계값이 나타나는 범위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에 누구의 합계값이 나와 있다고요? 마우스로 시작. 여기는 키로 시작. 여기는 블루투스 시작. 뭐 순서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나와 있는 순서 따지자면 그런 값들이 여기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에 그러면 자 방금처럼 각각 종류별로 하나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우스 패드 아니면 키보드, 키스킨 묶어서 여기다가 키로 시작이라고 표기를 해줘야 된다고.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헤드폰, 블루투스 스피커를 항목 이름 하나로 분명 이름 하나로 블루투스로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여기다 작성하셔야 된다는데 이거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활용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혹시 고급 필터 기억나세요? 응? 고급 필터 할 때 이거 기억나세요? 별 표시 모든 데이터라 그랬죠. 요거 씁니다. 요거.
요 기호가 그거 필터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오타 조심하시고요. 마우스 별 표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밑에다가 키 별 표시. 그래서 이게 마우스로 시작, 키로 시작, 블루투스 별 표시, 블루투스로 시작. 이렇게. 요 의미가 시작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시작 문자 뭐 이렇게 필터에서 했던 것처럼. 요 별 표시라는 요 내용이 자주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뭐 끝났잖아요. 나머지는 합계 계산하라면서요. 그러면 요약 집계표 제목 역할하는 도움을 받아서 범위 설정.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의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무슨 계산? 요약 정보 평균 계산. 죄송합니다. 합계 계산. 참조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원본 데이터를 설정하는 공간. 표일의 데이터를 숫자만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항목 이름, 레이블까지 포함을 해서 해야만 각각의 숫자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 그다음 여기는 원본 데이터를 설정하는 공간이고 통합 기능에서 계산을 하려면 참조 영역에 등록이 되어야만 계산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을 한다. 추가. 표의 제목 역할을 하는 레이블까지 포함해서 데이터 선택하시고 그 상태 그대로 추가. 그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표 3 범위 설정하시고 여기 자동적으로 그냥 바뀝니다. 그리고 추가. 여기까지 한다 손 치더라도 아직까지도 이 숫자 데이터의 의미가 부여가 된 건 아닙니다. 밑에 보면 사용할 레이블 첫 등 왼쪽요. 첫 등에 있는 레이블 항목 이름 제목을 사용하겠다. 왼쪽 열에 있는 레이블 항목 이름 제목을 사용하겠다라고 의사 표시해 주면 이제서야 300이라는 값이 마우스의 입고량이다라고 생각하고 자 확인 단추 누르면 아까 별 표시하신 이게 뭡니까? 시작이니까 마우스 시작하는 녀석들만 다 뽑아서 합계를 계산해 준다. 제 얘기 왜 안 나타나죠? 오타면 오타. 불임도 불. 또 그러면 뭐 다시 하셔야죠. 지우고. 자, 통합이 20 들어갑니다. 교재 173페이지고요. 2분 드릴게요. 2분. 마무리하세요.
다 되셨나요? 응? 자, 아마 뭐 평균 계산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요약표 범위 설정하시고 통합에 평균 계산. 물론 여기 또 시험에 뭐 합계 개수 평균 최소값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참조 원본 데이터. 뭐 이 똑같은 내용이었으니까 크게 그다음에 뭐 체크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자, 여기에 이제 추가 설명을 좀 할게요. 빈 셀을 하나 선택하세요. 빈 셀.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자, 저 따라옵니다. 통합에 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사용할게요. 그대로. 그리고 확인 단추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분류했던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나타납니다. 여기서 분류했던 그 데이터 있잖아요. 경우의 수가 여기 다 나타난다고. 우리 고급 필드에서 모든 필드 표시하는 것처럼 네? 고급 필드 모든 필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걸 이 데이터가 필요한 거였으니까 이쁘게 꾸미면 되겠죠. 뭐 가운데 맞춘 모든 팁들이 이렇게. 그럼 위에 거 똑같네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방금 하신 이거하고 방금 빈 셀을 선택해서 처리하셨던 이 내용하고 이 구조하고의 차이점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제가 이게 똑같아야 된다냐 이거 아니었습니다. 서로 비슷하거나 유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자, 이것과 이거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빈셀 선택하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표시한다는 의미고요. 이건 사용자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거죠. 근데 그 보고 싶은 게 모두 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나열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순서 바뀌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왜? 데이터 구분되어 있잖아요. 영어가 여기 오고 국어가 여기 오고 상관없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겁니다. 얘기는. 그래서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모두 다 표시하면 그냥 그런 거 없이 다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를.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보고 싶은 게 이만큼, 저 모두 다 이만큼일 수도 있잖아요. 이만큼일 수도. 응? 내가 보고 싶은 게 경우의 수가 이만큼일 수도 있잖아요. 모두 다가 아니라. 그러면 표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냥 제 화면 보세요.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범위 설정, 데이터의 통합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고 확인하면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빈셀 선택하시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 표시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 전체가 다 필요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식 꾸미면 되잖아요. 뭐 어떤 서식? 뭐 표에 가셔가지고 표 서식 이런 거 꾸미시면 되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 실제적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통합이라는 게 꼭 뭐 정해진 틀을 뽑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고.